여성암의 1, 2위가 갑상선 유방암인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감소하고는 있고 유방암은 계속 증가 추세기는 하죠. 안녕하십니까,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암들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유독 유방암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40대 후반이 되어서인지 모르는데 주변에 유방암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명탐정 레이첼이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유방암 걸리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 그리고 그 증상을 빨리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 전문이고요. 외과 전문이면서 유방 전문의인 이학민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 유방암이 연기부터 사기까지 있는데 그 유방암을 우리 몸이 알게 되는 그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방에 뭐가 만져지는 거,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피부가 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부가 빨갛게 색깔이 변화한다든지 유방 모양이 변형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유두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분비물이 나올 경우 또 유방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돼야지 이렇게 만져질 수가 있고요. 초기 유방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뭐 유방암이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증상이 딱히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러면 멍울이 만져진다고 네,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저희 여성들이 유방에 있는 그 조직이라고 하나요? 조직과 멍울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나요? 유방외과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한 거의 3분의 1 정도는 본인 정상 유방 조직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심지어는 갈비뼈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갑자기 내 이렇게 가슴을 만져봤을 때 뭐가 만져질 경우 이게 정상 조직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혹인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평소에 자가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처음에 그냥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내 가슴을. 근데 뭐가 만져지는지 이게 만져지는 게 정상적인 건지 혹인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자가검진을 해버릇을 하면은 어느 날 혹시 정말로 이상한 혹이 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가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나마 조금 정상 조직과 혹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혹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볼록하게 최소 1.5cm 이상 그리고 보통은 2cm 정도까지 좀 커져야지 만져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 크기를 만져보면 정말로 볼록한 게 뭐가 만져집니다. 이게 꽉 눌렀을 때 만져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살살 그냥 가볍게 만져져서는 잘 모르고요. 약간 꾹꾹 누르듯이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미 유방암이 꽤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초기 유방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대략 몇 기 정도에 나타나나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하는데 보통 멍울로, 그러니까 아까 만져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져지는 게 일반 여성분들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한 1.5cm 정도 되면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cm 이상 돼야지 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방암의 병기를 따질 때 2cm보다 크면은 2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만져졌다 그러면 조금 진행은 한 상태인데 뭐 무조건 그럴 수는 없지만 한 1기 후반에서 2기 초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피부가 변형이 있거나 뭐 유두 함몰이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거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가 검진 가장 좋은 날은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다 그러면은 생리가 끝난 날 그 정도 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생리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때가 가장 좋은데요. 사실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신 분들도 있고 뭐 3주, 5주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날짜를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매월 1일 날 아니면 매달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져보는 게 가장 좋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질문 안에 있었는데 대부분 네. 이렇게 생리 끝나고 3일 안에 하는 게 가장 뭐 환경이 좋다. 네, 네. 그러면 자궁 적출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루프를 끼신 분들도 맞아요. 있고 네, 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언제 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정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네, 게 가장 그래야지 안 잊어먹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유방이 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러면서 좀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 정도는 크게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 전조 증상에는 없었는데 머물이 만져지기 전에 네. 통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없나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특히 암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통증과 혹, 통증과 암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요. 혹이 있다고 해서 암이 있다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전체 한 2%, 3%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대부분 통증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암이 있거나 혹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따로 놓고 봐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괜히 왜 생리 주기도 아니고 시작하는 네, 것도 네. 아닌데 막 이렇게 아프면 맞아요. 예, 막 그런 상상을 하고 검사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막 불안해하고 네, 막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통증과 암은 별개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 거랑은 암이랑은 상관없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이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유방에 평소랑 다른 통증이 있다. 근데 최근에 유방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유방에 이상이 있는지는 한번 유방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고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유방 네. 통증에 대해서도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 네. 예, 그러면 자가 검사를 할 때 부위가 여기 유방까지인지 겨드랑이까지인지 네. 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좀 민망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네. 리얼. 좀 보여드리면 유방과 겨드랑이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가 검진을 하실 때는 당연히 유방도 봐야 되지만 겨드랑이 쪽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져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상의 탈의를 하신 상태에서 거울 앞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한쪽 팔을 올리시고 이쪽 손으로 그냥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꼼꼼하게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해도 되고 지그재그로 해도 되고 이렇게 주물주물도 한번 해보고 만져본 다음에 이쪽 겨드랑이도 같이 이렇게 만져보고 혹시 뭐가 있는지.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서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커져서 만져지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유방암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고 저도 그런 나이가 됐고 저희 나이대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음 편에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명탐정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